군인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출간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역을 앞두고 군인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겠다. 그 블로그로 이렇게 글을 남겨도 별로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읽기로 끝나고 실천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는 그 뭔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좀 그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써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작가가 아니고 작가죠. 작가지만 그 출판사도 하고 있고 군인들을 위해서 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12권을 만들었어요. 사실 신생 출판사 중에서 그 1년 만에 이렇게 12권을 책을 내고 또 그 중에 6권이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거의 뭐 50%의 확률로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 자랑입니다. 어쨌건 제가 이제 군인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쓰면서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책을 그 만드는 목표라고 딱 적었습니다. 프롤로그 첫 줄에 목표라고 적었어요. 그 뭐냐면 군인들의 자산 증식 가속화입니다. 되게 뭔가 그 군대 뭐 작전 명령 같죠. 네. 군인들의 자산 증식 가속화. 제가 뭐라고 어 그거를 제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을 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이 군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책을 내드린 거고요. 거기에 프롤로그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군대에서 경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 군인들 이자 많이 주는 그런 금융 상품도 많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고 했지만 어, 아직도 군인들은 돈 때문에 불만에 차 있다. 이것은 지난 건군 이래 70년 동안 군이 계속 해온 교육과 어떤 그런 상품들이지만 왜 아직도 그 군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이 군인 월급과 군인 생활에 불만이 사라지지 않느냐. 저도 그랬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언젠가는 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독학해서 나름의 이제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거를 실행했더니 지금은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또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나마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겼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건 절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뭔가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군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자기 경제잖아. 그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뭐 군대에서 월급 주면 끝나는 거지. 왜 그 군인들이 뭐 투자하고 금융상품하고 그거를 사실 국방부에서 군에서 가르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교육을 하냐? 군대는 어떤 집단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 어떤 경제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 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어,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한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도박이나 투자를 실패해서 완전 빚쟁이가 됐어. 그런데 그게 막 100명, 500명 지휘하는 그 부대에 지휘를 할 수 있겠냐고.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교육을 좀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전염병 같아서 이 집단 생활하는 데서는
그 안 좋은 이 그 투기, 뭐 도박 이런 것들이 금세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에서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이렇게 표현했죠. 군대에서 하는 경제 교육은 그 근본적으로 너무 후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사 영업원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금융사에 다니는 사람은 다 뭔가 경제를 잘할 것 같고 또 자기가 돈을 잘 불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투자 교육을 해주고 돈을 관리하는 걸 교육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버냐?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강의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품 팔아서 그 수수료로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더라고. 아니,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재테크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야 월급 말고 다른 재테크를 잘해서 돈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상품 파는 영업사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그게 교육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런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자기 돈을 불리기는커녕 그 금융기업, 금융사에다가 가져다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도 그 보험 영업원들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합니다. 뭐 이거 보험 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겪은 거고 제 주변에 많은 군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제가 어릴 때 진짜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때 그 24살의 소위 그때는 뭐 그 군대의 어떤 명예심과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돈은 아예 그런 거는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슨 군 출신 선배라고 다가와가지고 막 10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변액보험 같은 거 가입시켰어요. 자기가 평생 책임져 줄 것처럼. 그리고 이걸 10년만 가입하면 뭐 돈이 2배, 3배 늘어날 것처럼 복리로 뭐 20년, 30년 뒤면은 뭐 10배 불어난대, 복리로. 지금 제가 그 가입한 지 제가 중간에 해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었다면 그 24살에 나한테 그 수익률 표 있잖아요. 야, 앞으로 이렇게 불어날 거야 라고 보여줬던 표대로 되면 그 돈은 이미 뭐 한 5억, 6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상인 돈이었어요. 그러기는커녕 안 되죠. 이 변액보험 같은 그 저축형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10% 수수료를 떼요. 나는 그게 사실 그거보다 더 그걸 떼고도 뭐 다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100만 원을 내잖아요. 그 중에 10%인 10만 원은 지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90% 9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였더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은 그 90만 원으로 투자한 수익률이에요. 나는 100만 원 줬는데 왜 90만 원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거야. 최근에는 이제 군부대에 가면 이 영업하는 애들 이제 좀 많이 제한을 하더라고요. 또 국방부에서 뭐 지정된 경제 강의 기업 뭐 이런 데 경제 교육 기관 기업 뭐 이런 데서만 하더라. 그 경제 강의 전문 강사가 와서 그분들이 정말 그 돈을 잘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육을 합니다. 상품 팔지는 않더라고. 그럼 결론은 뭐냐? 군인들에게 그 이자를 많이 주는 적금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라. 뭐 똑같지 뭐. 뭐 장병 뭐 매칭 지원금 주는 그 정부 뭐 적금하고 뭐 군인공제 뭐 좀 하고 뭐 당연히 저금은 해야지. 당연히 저축은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리치군이 클래스
또 우리 드림벙커 출판사의 작가분이 그 교육을 듣고 끝나고 나서 강사분한테 찾아갔대. 아니, S&P 수익 연평균 수익률이 10%인데 왜 3%짜리 4%짜리 그 군인들한테 이자 많이 주는 그 적금하라고 하냐. 왜 이거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교육하기 전에 사단장님하고 뭐 참모장님 만났는데 주식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식하라고 하면 또 괜히 그 다 말아먹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막아집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 할 때는 망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망해.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했더라. 그 성공한 사람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워렌 버핏 세계 1등이잖아. 그 워렌 버핏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S&P 500에 그냥 투자하라. 또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라. 팔지 마라. 이런 얘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실제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또 그것만 따라해도 된다는 거를 설득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해야 그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못하게 오히려 막는 거야. 왜?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이 군부대 지휘관들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인 중에 내가 가끔 겪어보면 간혹씩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부동산 잘 해가지고 그래도 전역할 때 돈 걱정 없이 전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난 별거도 아니지. 그런데 나는 부동산도 할 줄 알고 비트코인도 할 줄 알고 주식도 할 줄 알아. 사실 그 모든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나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알려주자.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실제로 군인 중에 군인 월급 받고 투자로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군인 월급 받으면서 재테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서 군인들에게 좀 가르치는 거를 해보자. 그렇게 우리 리치 군인 클래스의 멘토분들, 작가분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우리 리치 군인 클래스의 이 현역분들이 정말 무료로 정말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제가 모았어요. 그리고 책으로 내고 이분들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군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출판사를 차렸고 이 책을 이제 처음 낸 거죠. 이 책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11명의 작가분들이 있고 모두 다 이제 현역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전역은 하셨어요. 소령으로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책 디자인도 되게 어설프죠. 제가 처음에 1인 출판사로 이제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돈이 없겠습니까? 사실 회사를 차릴 때 돈을 막 넣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사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책 보고 그냥 독학해서 만든 거야. 되게 제 새끼 같아요. 제가 자식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막내 딸 같은 느낌이에요. 셋째 딸. 그래서 되게 엉성하고 표지도 잘 안 예쁘진 않지만, 정말 소중한 책이고, 현역 군인 중에 재테크를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 그리고 돈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기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현역 군인분들이 처음부터 뭐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했냐? 아니야. 이분들은 이 상태로는 좀 내가 뭔가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또 스스로
또 방법을 찾아낸 분들이에요. 음.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의 이제 경험들을 다 들으면은 다 비슷해요. 나는 진짜 이 주식은 위험해. 부동산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거야. 대출은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아예 돈은 관심 없고, 그래, 내가 월급 받으면은 뭐 이 정도면 나는 좀 잘 살지 해서 펑펑 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자기가 소비하는 것보다 월급 잘 아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식 떨어지면 주식 더 사고, 응? 자기 부동산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어떻게든 내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 자산을 유지하고,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참 너무 소중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 군대에서 하는 그 경제 교육이 정말 현역 군인들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아무런 그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육을 하니까 그거를 뭔가 좀 그 해결해 보고자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나중에 군인들을 위해서 좀 스터디를 무료로 해주시면 어떻겠냐,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무료로. 그런데 이제 무료라고 하니까 뭔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뭐 한 그냥 라이브 말고, 라이브로 하면은 뭐 그 시간당 100만 원짜리. 이분들은 실제로 증명이 돼 있잖아. 자기가 했잖아. 그리고 내가 군인 월급으로 이분들이 자기도 군인 월급 받으면서 10억, 20억 순자산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하게 하고, 이분들의 스터디를 정말 체계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뭔가 주식도 하고 싶고 부동산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학습지.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리치 군인 그 클래스라고 책 제목을 쓰자고 했더니 제 친한 친구, 자, 뭐 사실 군번으로 따지면 제 1년 후배인데, 방탄노른자님이 야, 그 리치 군인 클래스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뭔가 좀 알리려는 사람이니까 이런 좀 순화시키자 해서 군인들을 위한 일과후 수업이라고 적었어요. 본업 외의 수업 공부잖아요. 본업 외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우리 작가분이 또 여기도 이제 11분이에요. 11분인데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월급 모아드림이에요. 월급 모아드림. 월급 모아드림은 군인 월급을 어떻게 아끼고 잘 쓸 수 있는지, 어떤 꿀팁,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진짜 뭔가 자기 경험으로 그걸 만들어낸 우리 김민수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이분 이제 현역 대위신데 자기도 돈이 없다라는 거를 왜 이상하게 난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런데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계부? 그런 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한 2레벨 정도 높습니다. 가계부는 그냥 적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현금 흐름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데 그런 어떤 기술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림주스예요. 드림주스. 드림주스는 뭐 이게 제목만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데, 드림주스는 이겁니다. 이 제목이 그거예요. 드림은 그냥 드림벙커 이제 드림이고, 주스는 주식 스터디입니다. 왜 주스냐? 건강한
주스 느낌을 주고 싶다. 맛있는 주스 있잖아요. 건강한 음료수. 그래서 건강한 음료수, 우리가 물은 맨날 먹어야 되지만 그 주스는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주스를 먹자. 그래서 주스, 또 주식 스터디 이런 건데, 주식을 이렇게 해보시라. 해보시라라는 걸 하고 어떤 마인드를 많이 바꿔줘요. 근데 이 드림 주스의 이 가르치는 이 내용의 기반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분들은 그 정말 검증돼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한 방법들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다음은 이제 절세계좌 스터디인데, 이 절세계좌 스터디는 그 사실 뭐 이 투자를 하면 세금을 좀 아끼면 이 복리 효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소액일 때는 더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절세 받는 한도가 제가 운용하는 자산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계좌를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하진 않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은 절세 계좌로 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이 절세 계좌는, 이 스터디는 연금 계좌, ISA 계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현역 상사분이에요. 그리고 이 절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연말정산에서 한 150만 원인가? 맨날 이 돌려받는다 하더라고요. 이 것만. 그러니까 인적 공제 빼고. 하여튼 그 절세 효율이 되게 높은데 이런 스터디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우리가 코인 하면은 뭔가 투기성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그냥 정식적으로 어떤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알려줘요. 이게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어떤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수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진정한 나의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이 갑자기 내가 전 국민이 은행에 몰려가가지고 내 돈 다 찾아 이러면 은행에 돈이 있냐?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맡긴 돈 중에 10% 내외, 그러니까 7% 정도만 은행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뭐 100억을 맡겼어요. 그럼 내 돈 100억 주세요. 그러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7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 팽창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순수하게 내 100억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순수하게 나만의 어떤 하드웨어에 보관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쉬운 세금 상식인데요. 이거는 우리 핑크요니님, 작년까지 중사였는데 이제 상사진이에요. 원래 이제 상사 다 하시는데 여군분인데 29살에 자기 집을 샀고, 뭐 30에 이제 순자산은 아니고 이제 총 자산이 이제 10억을 넘었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29살의 중사가 자기 자산이 10억이 됐어. 이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던 거야. 이분은 뭘 가르치냐면 세금 내기예요. 이분은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년 됐지만 이제 하면서 느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양도세도 내보고 보유세도 내보고 뭐 재산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내 보니까 야, 처음부터 내가 이걸 알고 할 걸,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 쉬운 세금 상식이라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군인인데 그리고 투자를 해보니 이런 세금이 나가더라. 그리고 배당 소득을 받으면 금융세금도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줍니다. 부동산 스터디죠. 예, 말해 뭐합니까? 그 8년차 김대위는 어떻게 집 세 채를 샀을까의 저자이고 또 현재 육군 대위이고, 이 부동산 스터디를 거쳐 가신 분 중에 정말 군인분들이 이 부동산 스터디를 듣고 또 자유시간 투자자님을 통해 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내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스터디는 진짜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부동산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입지를 제대로 배우고 진짜로 사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 너희 되게 놀라운 거죠. 이분 한 명 때문에 10명의 군인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공부해서 좋은 입지. 남들 따라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신 분들이죠. 이 자유시간 투자자님이 내가 진짜 되게 저보다 엄청 동생이죠. 자기 꿈은 그 모든 군인들이 자기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집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집을 사는 방법과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매 기술이에요. 우리 365 월세 부자님이신데 이제 심재현 소령님이세요. 이분도 부동산에 관심 없었는데 한 6, 7년 전에 와이프가 아내분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는 은퇴하면 전역하면 조용하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입지 좋은 곳에 할 거야 라고 시작해서 아마 부동산 책만 한 500권 읽으셨나?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외에 월 수익이 이제 1,000만 원 곧 있으면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법이에요. 이분은 이제 정책부서에서도 계신 해군 중령 분이신데 보고서를 본인이 보고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초급 장교 시절 때부터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 정책부서 가서, 그러니까 뭐 해군 본부 가서 지금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이 보고서 스터디가 4주짜리인가 5주짜리인가 그렇거든요. 그 실습을 시켜요. 집에서 컴퓨터로 쳐보라고. 처음에 쓴 보고서하고 이 스터디 끝나고 마지막에 쓴 보고서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수준을 확 끌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법, 말해 뭐합니까? 우리 LJ님, 신대호 예비역 소령님이신데, 이분 육사 출신의 고대 나오셨죠? 고대 심리학과 석사 나오셨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뇌과학적과 뭐 이런 것들적으로 이제 빠삭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능 경계선에 있는 한 학생을 1년 반 만에 검정고시에서 학교도 못 다녀 제대로. 그런 친구를 1년 반 만에 검정고시에서 영어하고 수학을 만점 받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 사교육처럼 막 시켰냐? 그건 아니에요. 뇌를 발달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게 그렇게 뇌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뇌를 활성화시켜놓고 일반인들의 지능보다 낮은 수준, 이 경계선에서 내려가면 이제 저능아인데 그 지능 경계선에 있는 그 학생을 1년 반 만에 검정고시를 영어 수학을 만점 맞게 만드는 분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뇌는 가수성이 있어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활동을 계속하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어쨌든 그런 자녀 교육법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챌린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군인 가족분들을 좀 위한 거예요. 유튜브는 뭐 강원도 GOP의 남편이 근무해도 유튜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어떤 그 원리와 짜잘한 기술,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르레브님, 르레브님 군인 가족분이에요. 다음은 33M2 임대사업이에요. 이 33M2는 뭐냐면 부동산 단기 임대업이에요. 내가 부동산 주인이 아니더라도,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거를 임대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1년, 2년짜리 임대업이 아니라 일주일씩 빌려주는 단기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군인 가족분들이 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우리 르레브님도 하셨고 여기에 나오시는 정재우 예비역 소령님도 전역 후에 하셨지만 다 지방에 있으면서 용산에 있는 용산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로 단기 임대로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버신 분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 책에 여기 뒤에 적었지만 만약에 군인분들이 뭔가 내가 재테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한 군인들이 자기 지식을 정말 아낌없이 적은 책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 근데 이것만 해도 어떤 그 군대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 전역 후에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이제 과거 스토리가 여기 다 담겨 있고요. 그분들이 깨달은 경험과 이런 거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분들의 지식을 여기다 다 담아놨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QR코드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강의 영상이 그냥 무료로 오픈돼 있어요. QR코드로 그냥 하면 돼.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리치군이 클래스에 바로 볼 수 있는 영상을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니까 광고를 한번 해봤는데요. 군인 월급이 작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좀 방법을 알면 된다. 그 방법을 알아낼 때 나랑 똑같은 군인이, 똑같은 월급 받는 군인이 이미 해낸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와 지식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돈은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월급이라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비유를 들자면 나무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잘 가꾸면 잘 크고 열매도 먹고 꽃도 피고 근데 금방 크진 않지. 어떤 때는 뭐 나뭇잎이 여름에는 푸르게 이렇게 풍성했다가 또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맺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이테를 하나 더 불려가면서 더 커가지고 또 여름을 맞이해서 또 나뭇잎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무가 계속 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가꾸면 돼요. 시간을 갖고. 그런데 나무는 또 내가 좀 관리 잘 안 하면 또 금방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죽을 때는 꼴까닥 이렇게 죽지 않는 것 같아. 서서히.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도 이게 어느 순간 막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다 돼가는 거지. 이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나무를 죽이는 방법인가,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인가, 이거를 알아채는 거는 많이 늦어요.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 나랑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